이번 시간은 채무인수 봅니다. 그 중에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를 중심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네,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에서 채무의 이전성,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채무 또는 장래의 채무도 이전성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인수계약의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삼면계약으로 하는 것, 이것도 계약 자유 원칙상 인정되죠. 그런데 채권자와 제3자, 제3자가 인수인이 되죠. 사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수 못해, 이렇게 한다. 그럼 반대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요게 채권자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되죠. 그리고 채권자가 승낙 또는 거절을 할 건데 그것은 채무자나 제3자한테 할 수 있다. 제3자한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승낙 여부를 빨리 해줘. 확답을 취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취고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때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발신주의죠. 발신주의 우리 제사인수경무 외웠습니다. 제사인수경무 455도 2항이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철회 변경, 이게 승낙이 있을 때까지, 아직 승낙이 없는 동안에는 철회나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승낙이 있고 난 뒤에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소급효가 있다. 물론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 것은 안 되겠죠. 이것들도 지금 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내용 속에다 기출 표시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인수의 효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거죠. 이제 전 채무자는 채무를 이변하는 것이다. 면책적 채무인수니까. 그런데 면책적 채무인수 경우에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런 건 없어.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항변권의 이전과 관련해서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가지는 항변, 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권을 이 인수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이게 드시고, 그다음에 담보 보증의 존속 여부와 관련해서 이게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동의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약정 담보권들이고 우리 유치권, 법정질권 이런 법정 담보권은 그냥 존속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로서 병존적 채무인수 내지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도 하는데, 일단 우리 그게 병존적인가 면책적인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병존적인 것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엄의나 수표를 발행했대. 그러면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수계약의 당사자와 관련해서 여기서도 삼면계약으로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못했죠. 여기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이 있을 때 이거는 성질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한테 권리가 생기려면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행인수가 있을 뿐이다. 근데 이제 본래 채무자와 그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채무자 사이에, 그러니까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주관적 공동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대 채무 관계가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그때는 부진적 연대 채무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행인수가 있는데 이행인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청구권을 가지는 거 맞죠. 근데 채권자가 그것을 인수인한테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채권자가 인수인한테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병존적 채민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기준이 뭐냐? 우리 병존적 채민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행인수는 그냥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과 관련해서 제3자 또는 채권자가 채권을 가질 거냐 말 거냐, 네,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인수는 그 인수인한테 채권을 갖는 게 아니야.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 관계인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을 때 우리 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가압류 채무, 뭐 임대차 보증금을 한 채무 이런 것들이 인수하는 한편 그것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그 성질은 그걸 이제 안고 가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그러면 그건 이행인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면책적 채민수가 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병존적 채민수가 되려면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행인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